문장의 종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레벨 1에서는 요 의문문의 종류와 그리고 명령문, 감탄문. 물론 여기 청여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뭐뭐 해줄 수 있나요? 요것도 뭐 의문문 종류에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의 종류라 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다이어그램 정도 하나는 있어야 돼. 그리고 이 다이어그램에서 뻗어나오는 중요한 것들이 떠올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이라고 하면은 그냥 하나 배웠다가 아니라 전체를 하나로 이렇게 모아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백지 테스트를 계속 볼 겁니다. 나한테 이 수업을 들었다? 무조건 백지 테스트지. 빈칸 채우기로. 아니면 그냥 쓰기로. 자, 보세요. 짧게 갑니다. 일단 부정문과 의문문에 대한 거, 우리 일반 동사, 동사의 종류는 일반 동사가 있고 비동사가 있는데 이 둘의 부정문 만드는 법칙과 의문문 만드는 그 규칙이 다르죠. 근데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갖다 붙이면 되니까 MR is 다음에 not, was, were 다음에 not을 갖다 붙이면 되는데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 일반 동사 앞에다가 이 조동사 둘을 쓰고 이 조동사가 동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 도와주는 거예요. 조동사 뒤에 not을 갖다 붙인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반 동사는 조동사를 활용한다는 것만 다르지 실제로는 동사 뒤에다가 not을 갖다 붙이는 형태는 똑같다라는 거야. 조동사도 동사기 때문에 따지고 본다면. 근데 이 두라고 하는 이 두 동사는요. 이 두 있잖아요. 이 두. 얘는 자 일단 일반 동사 두가 있어요. 일반 동사 두는 뭘 하다란 뜻이죠. 근데 이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do not do라고 하면은 이거는 하다라는 의미의 일반 동사가 아니라 조동사기 때문에 역할이나 의미가 다른 거야. 그렇죠? 그리고 대신에 이제 3인칭 단수 형태가 주어로 올 때는 does를 갖다가 쓴다. 자, 과거형 같은 경우에는 did를 갖다 쓰는 거죠. 이게 이제 문장의 종류에 따른 거예요. 자, 그다음 비동사의 부정문은 뭐 안 봐도 되고요. 거긴 지금 의문문에 대해서 주로 나오니까 이제 의문문을 하기 위한 건데, 자, 비동사 의문문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동사하고 주어의 위치만 바꿔주면 되는 것처럼 이 일반 동사가 쓰인 문장의 의문문도 일반 동사를 대신하는 do와 주어의 위치를 바꿔주면 된다. 결국에는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뀐 형태로 유지하되 일반 동사인 경우에는 일반 동사의 속성을 갖고 있는 조동사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게 뭐 차이가 있는 거죠. 대답도 마찬가지 yes or no question이니까 보통 우리가 요 비동사의 일반 의문문이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제일 첫 번째 의문문이에요. 주어 동사 위치만 바꾸면 되는 거. 그거에 대한 대답은 뭘로만 할 수 있다고요? yes or no로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영어에서는 yes or no question이라고 해요. 일반 의문문을 yes or no question이라고 해. 자, 이것도 마찬가지. yes or no question이야. Do you like him? 너 그를 좋아하니? 그러면 나 그를 좋아해요 라고 할 때, 자, 요 두는 또 뭐예요? 조동사 두죠?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어주는 걸 도와주는 이 조자가 도울 조자예요. 원조 혹은 뭐 도와준다 할 때 조공 뭐 이런 거. 그래서 동사의 의미를 의문문으로 바꿔주는 조동사인데 대답으로 yes I do라고 했죠. 이 do는 뭘까요? 조동사인가요? 이거는 대동사입니다. 대동사. 대답을 할 때 이 동사 나 좋아해 라고 할 때 yes I do 하면 yes I like animals에서 이 like라고 하는 동사가 반복되죠. 그때 그 반복되는 동사를 대신하는 걸 대동사라고 해. 그래서 명사가 계속 반복되면 반복되는 명사를 대명사 he나 it이나 she나 you 이런 걸로 바꾸는 것처럼 대동사 역할도 한다. 그럼 벌써 여기서만 동사 do의 용법이 대동사, 조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 뭐뭘 하다. 벌써 세 가지로 분류가 되죠. 거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하면 강조해 두라는 것도 있어. 근데 그건 나중에 이제 시험에 나올 때 그때 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건 둘 다 Are you busy now? 너 지금 바쁘니?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애가 너라고 하는 대상은 누구야? B라고 하는 대상이죠. 그러면 그래 나 바빠. Yes you are이 아니라 Yes I am 이라고 대답해 줘야 되겠죠. 왜? A가 물어본 대상, 바쁜 대상이 누구야?
너 바쁘니라고 물어봤으니까 B의 입장에선 나 바빠. Yes, I am busy. 라고 대답해야 되니까. 그래서 신경 써야 될 것들은 요 주체가 대답할 때는 you가 아니라 I로 바뀌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과거형일 때에는 do 대신에 did를 갖다 써주고 대답할 때도 과거 시제로 맞춰주는 거. 자, 그리고 비동사 마찬가지입니다. was나 were 쓰는데 요거는 주어의 단수 복수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대답해 주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 또 알아야 될 거는 구분해야 될 거는요. 의문문 같은 경우에 이 you라고 하는 대명사가 2인칭 단수로 너를 지칭하는 것 수 있어. 하나. 근데 2인칭 복수 형태 너희들이란 뜻도 있거든요. 그렇죠? 너라면은 단수니까 하나. 너희들이면 둘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Were you happy? 너 그때 행복했니? 라고 A의 입장에선 너라고 물어봤어. 그럼 대답할 땐 어떻게 대답해야 돼? Yes, you were이 아니라 Yes, I were가 아니라 나로 대답하기 때문에 Yes, I was 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왜? 여기서 물어보는 you가 너 하나를 얘기하는 거라면. 근데 이게 만약에 둘 이상인 너희들 그때 행복했니? 학원 빠지고 거기 어디 놀이동산 놀러 갔을 때 그랬을 때에는 대답할 때 B와 C가 같이 Yes, we were. 우리 그랬어. 나를 포함한 여러 명이 되면 그때는 we were 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만 조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는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yes or no question이 아니라 그 앞에다가 의문사를 갖다 붙여요. 의문사 5W1H. 이게 뭐예요? 모르긴 뭘 몰라. 육하 원칙 아닙니까? 육하 원칙. 그렇죠. 누가 어디서, who, where, 무엇을, what, 어떻게, how, when, 언제 했느냐, 왜 했느냐. 그때 이제 요 how만 h고 나머지는 w이기 때문에 5W1H가 육하 원칙을 얘기하는 건데 요 의문사를 갖다 붙일 때는요. 기본적으로 일반 의문문을 만들어 놓고 1차로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뭘 물어볼 때 일단 yes or no question이라고 하는 거는 yes or no question은 일반적으로 그런지 안 그런지만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의문사문문은 구체적으로 그랬으면 왜 그런 건지, 누가 그런 건지, 언제 그런 건지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할 때야. 그래서 얘는 yes or no로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비동사가 쓰인 의문문 같은 경우에 주어 동사가 바뀌어 놓고 그리고 일반 동사가 쓰인 의문문 같은 경우에도 두 동사가 주어랑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 놓은 상태에서 앞에다가 의문사를 갖다 붙이는 형태. 이게 이제 의문사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가 있어. 우리가 보통 어떠한 something happened yesterday. 보통 우리가 you live where? You live in 순천. 너는 순천에 산다. 근데 이걸 물어보고 싶을 때 너는 순천에 사니?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일단은 Do you live in 순천? 의문문으로 만들어 놓고 1차로 그러고 나서 순천 어디에 사는데?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순천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사는데? 라고 하고 싶으면 요 in 순천이라고 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요 부사구 자리를 물어봐야 되니까 그걸 대신하는 where라고 하는 의문사를 갖다 넣어주잖아. 그치? 그래서 where do you live? 하면 너 어디 살아? I live in 순천. 이렇게 대답하게 되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장소에 대한 부사구로 물어보는 거나 주어가 아닌 뭐 목적어나 보어 여러 가지 성분을 물어볼 때는 요 의문사 플러스 동사 주어 형태를 써요. 근데 우리 주어를 몰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면 모르는 이 주어 자리에다가 what이라는 의문사를 갖다 놔서 what happened yesterday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에는 주어 자체가 의문사기 때문에 주어하고 동사 위치를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의문사이자 주어인 형태로 물어본다. 이거 이해돼요?
이게 이해인데? 어? 예를 들어 he came to the party. 그가 그 파티에 왔다라는 거야. 그쵸? 근데 그가 왔는지 누가 왔는지 상대방이 모를 때에는 야, 파티에 도대체 누가 온 거야? 그랬더니 그가 왔대. 그럼 이 대답을 유도하려면 여기다가 뭘 갖다 넣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who를 갖다 넣어야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 때에는 일단 주어 동사 위치를 바꿔놓고 나서 의문사를 붙이는 건데 얘는 주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주어 동사 위치를 바꾸지 않고 그냥 주어의 빈자리에다가 의문사를 갖다 놓는다는 거야. 이 경우에만. 자, 그 나머지 이제 의문사의 뜻, who, 누가 누구를 얘는 주어 자리에 갖다가 쓸 수도 있고 목적어 자리에 갖다가 쓸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who is he? 그가 누군지에 대해서 그는 제이슨이다. 그러니까는 그가 누구냐? 이건 주어 자리든 보어 자리든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who did he meet? 그가 만난 것은 누구냐? 파티에서. 그러면 누굴 만난지에 대한 목적어 정보 목적어라고 하는 성분 대신에 그 성분을 물어보는 whom이라고 하는 원래 의문사를 써야 되는데 이 whom은 m을 생략하고 who라고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에서 물어보는 성분이 목적어면 whom을 쓰고 뭐 주어나 보어면은 who를 쓰는데 요 whom을 생략하고 그냥 퉁 쳐서 who로 쓰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who에다가 se 그러면 발음이 whose가 되거든. 그러면 누구의라는 소유격 의문사가 돼요. 소유의 의미, 소유 의문사. 그럼 얘는 의문사는 혼자서 쓸 수 없고 소유격이니까 누구의 소유인지 명사를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whose bag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쓰여요. is that 그것은 누구의 가방이냐 이런 식으로 whose book is this 이것은 누구의 책이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what은요 무엇이라는 뜻인데 보통 사람을 나타낼 때는 who 누구라고 물어보고 사물은 what이나 which를 써요. 사물 목적어나 사물 주어가 왔을 때. 그래서 what does it look like 하면 그것은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느냐. 그래서 like라고 하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해당하는 그 명사를 물어볼 때 요 자리에 들어갈 거를 상대방한테 물어볼 때는 의문사를 앞에다가 what을 갖다 놓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what이라고 하는 의문사는 명사하고 같이 하나의 세트로 다니기도 해요. 그래서 what color 혹은 what song is she listening to? 그녀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은 무슨 노래이냐?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which는요. 우리가 요거를 이제 갖다가 선택 의문문이라고 하거든요. 선택 의문문. 선택적으로 뭔가 둘 중에 하나를 던져놓고 어느 것이냐라고 물어볼 때. 그래서 which book do you want? 하고서 A or B 이런 식으로 써준다. 그래서 어느 책을 do you want? 너는 원하느냐? A냐 B냐? 그래서 this one or that one. 그러면 대답은 A 혹은 B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this one. 그렇죠? 자, 요게 이제 의문사 의문문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when이나 where, why 같은 것들이 자 언제, 어디에서라는 정보에 대해서 물어볼 때야. 그러면 언제 does the festival begin 하면 그 축제는 언제 시작하느냐. 그쵸? 근데 이 언제라고 하는 요 when 이라는 표현 대신에 what time 이라는 의문사를 갖다가 써도 똑같은 거지. 그쵸? 자, 그 다음 where는요? where는 어디에라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물어볼 때야. 그래서 where is she going? 비동사로 쓰였으니까 비동사랑 주어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 그녀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어디냐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when이라고 하는 의문사는 what time으로 바꿔도 똑같은 뜻이 된다. 막연하게 언제인지에 대한 시간 정보는 시각에 대한 정보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어쨌든 이 when이라고 하는 정보가 조금 더 범주가 넓은 거고 what time은 구체적으로 그래서 몇 시에 그 페스티벌이 시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what time을 써도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why 당연히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why are you so sleepy? 너 왜 이렇게 졸려 하는 거야? 그죠? 너 졸립니? 그때 are you sleepy? 근데 yes I am 대답하면 why are you so sleepy? 왜 이렇게 졸린데?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이유를. 자, 그럴 때에는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 because 하고 이유를 들어줘야 되는 거죠. yes or no가 아니라.
자, 근데 요 이유에 대한 게 왜요, 왜요? 왜? 예문이 나와야 되는 어. 그래도 선생님과 같아요. I stayed up late last night. 지난밤에 늦게까지 깨어 있었어? 뭐 하느라고? 또 너도 핸드폰 보고 틱톡 보고 했지. 어? 으.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살짝 선생님이 잘못 쓴 것 같은데? 요게 why don't we 뭐뭐 하자 요거는 명령문에 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요거 잘못 넣은 거고 요것도 이유에 대한 건데 요게 들어갔고 물론 이제 why가 들어갔으니까 다른 의미로 쓰인 건데 이유에 대한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why don't you 하면 전혀 다른 뜻이야. 그래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확장이야. 의미의 확장. 얘랑 같은 뜻이 아니라. 그러면 why don't you는 상대방한테 권유할 때 why don't you go to bed. 그렇게 졸리면 가서 자는 게 어때? Why don't you go to bed? 가서 자는 게 어때? You look really sleepy. 너 되게 피곤해 보여. 근데 why don't we? 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같이 why don't we? 같이 수영하러 갈까? 우리 둘이? 언니랑? 왜요? 아,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거는 같이 함께 하자라는 의미에서 let's를 쓰는데 요게 어디 나오냐? 청유문, 명령문에 나와요. 그래서 명령문 중에서도 간접 명령문에서 나올 거예요. 직접 명령문이라고 하는 것은 야, 너 이거 해, 저거 해. 동사의 원형을 쓰는 경우라면 let's는요. let's go 스윙하면 같이 가자 해서 어떻게든 하게끔 만드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끌려오다 보면 하게 되는 거잖아. 간접적으로 명령하게 되는 셈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한국식 문법에서는 이걸 간접 명령문이라고 해. 물론 청유문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다시 볼 거예요. 저 뒤에서 이거는. 자, 그리고 how는 조금 what이랑 which랑 비슷하게 how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what 같은 경우에는 명사를 같이 덩어리로 이렇게 다니지만 how는 형용사나 부사하고 같이 많이 다녀요. 그래서 how much is it? 얼마예요? 라고 할 때 how much is that? 그것은 얼마예요? 가격을 물을 때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how many books? 얼마나 많은 책들을 너의 학교 라이브러리는 가지고 있니? 라고 얼마나 많은 책들까지 그리고 how often? 얼마나 자주 do you watch? 너는 영화를 보러 가니? How old are you? 얼마나 나이가 많이 먹었니?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래서 이 how 다음에는 형용사 부사가 같이 올 수 있는데 요 many하고 much는 그 양을 물어볼 때니까 얼마나 많은 셀 수 있는 명사, 얼마나 많은 셀 수 없는 명사를 가지고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볼 때는 또 how many 명사, how much 명사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는 거지. 자, 근데 이 how가 쓰인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How about 상대방한테 권유할 때 뭐뭐 해보는 게 어때? 라고 해서 how about, what about ing 형태를 쓰면 how about working as a freelancer? 어디에 직장인으로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프리랜서로서 일해보는 건 어때? 혼자서. 자, how come 요거예요. 요 how come이요. 사실은 여기 들어가는 게 맞죠. 이 why하고 같은 뜻으로 how come이라는 걸 더 많이 써요. why라는 것보다는. how come? 뭐, 어떻게 왔어?가 아니라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이렇게 why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how come you didn't invite him? 어쩌다가 그를 초대하지 못하게 된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how come 다음에 주어 동사 형태의 문장 구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why didn't you invite him? 왜 그를 초대하지 않았니? 이거를 how come을 쓰면 주어 동사 위치를 바꾸지 않고 그냥 주어 동사 형태로 쓰는 거예요. 요거가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면 애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지. How come didn't you invite him?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싶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5W1H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맛을 본 건데 이거는 지금 한번 들었다고 다 머릿속에 기억이 나면 천재게 문제를 풀어보면 된다. 자, 그래서 의문사 의문. 자, 잠깐. 자, 지금 여기까지 한 게 의문문에 대한 아주 첫 번째야. 아주 기본이야. 일반 의문문과 의문사 의문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하냐면
그래머 인사이드 본책에 보시면은요. 지금 이것 좀 들었다고 힘들다 하는 사람 있어. 그 사람들은 막 징징대고 막 엄마한테 떼 부르듯이 안 하면 안 돼. 이런 애들 있어. 자, 해야 돼. 이거 지금 어디에 풀 거냐면 여기까지 들은 학생들은 유닛 1, 2를 내용 볼 것도 없어. 그냥 바로 체크업부터 프랙티스, 체크업부터 프랙티스에서 163페이지까지 바로 푸는 거야. 지금 바로 10분이면 됩니다. 시작. 다시 시작합니다. 자, 부가의문문. 물론 중간에 부정의문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부가의문문하고 부정의문문은 한 끗 차이예요. 예를 들어 Are you happy? 요거 진짜 너 행복하니 안 행복하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굳이 Aren't you happy?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자, Are you happy는요. 우리가 기본적인 일반 의문문이죠. 근데 이거를 부정으로 물어봤다고 해서 얘를 부정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물어보는 걸까요? 윤권율 학생. 맞습니다. 이거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you are happy. 내 생각에 너는 행복해. 그 다음에 aren't you happ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내 생각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및 확인을 구할 때. 자, 근데 여기서 뭐가 보이니? 보여야 돼. 부정의문문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요 앞에 있는 내 의도, 내 생각을 먼저 말하고 나서 부가적으로 요 앞부분에 동사 주어만 물어볼 때. 우리 happy라고 하는 거는 반복되니까 생략 가능하고 문장을 이룰 때에는 주어 동사 정도는 써줘야 되니까. 부가적으로 평서문 뒤에다가 붙인 걸 부가의문문이라고 하는데 의도는 부정의 의문문이랑 똑같다. 그죠? 뭔가 부정의문문을 자세하게 풀어서 쓴 게 부가의문문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예를 들어 You are student. 내 생각에 너는 학생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니? Aren't you a student? 이렇게 물어본 거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여기 내 생각을 쓰지 않고 그냥 aren't you a student 하면 내 생각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내 생각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지요? 자, 근데 이거는 대답이 중요합니다. 자, 내가 학생이야. 그러면 aren't you a student라고 물어봤을 때 yes라고 대답하면 우리말에서는 어때? 너 학생 아니지? 라는 건 내가 봤을 땐 너 학생 아닌 것 같은데 맞지? 라고 물어봤어. 근데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잖아. 너 학생 아니지? 그러면 아니요, 학생인데요 하잖아. 그러면 no, I'm a student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부정으로 대답하고 긍정으로 문장을 쓰는 게 우리말 하기 식이야. 근데 영어는 어때? 영어는 질문이 부정으로 물어봤든 긍정으로 are you student라고 물어봤든 상관없이 내가 학생이면 yes, I am a student. 이 문장이 긍정 문장이면 yes로. 대답할 때 내가 학생이 아니면 no로 대답하는 게 영어식 대답이다. 아시겠죠? 아니 졸립다고 지금 계속 졸면 공부 언제 할 거예요? 일어나서 아니면 막 이렇게 어깨 쪽지를 펴고 그 뭐 어저께 뭐 인스타 같은 데 보니까 유튜브 같은 거 쇼츠 보니까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기만 해도 막 혈액량이 막 이렇게 뿜어져 나가던데 그거 나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혈액이 뿜어져 나간다라는 게 몸 전체에 자극을 하는 거라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수동적으로 듣기만 있으면은 당연히 졸립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일어났다가 기지개를 막 폈다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황미소 학생. 자, 그래서 They have 5 cats. 내가 생각했을 때 걔네들 고양이 5마리 갖고 있어. 그렇지 않아? 라고 할 때. 자, 일단 부정의 문문을 쓸 거면 Don't they have 5 cats?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이제 이거는 부정의 문문이고 그때 가지고 있으면 yes they do. 이 do는 have를 대신하는 대동사. 아니면 no they don't.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부가문문에 대한 걸 배우기 때문에 부가문문 만드는 공식이 있어요. 자, 부가문문에 대해서 만드는 공식은요. 일단 다 지우고. 자, 듣고 있니? 앞에 내 생각에 대해서 긍정으로 대답을 했으면 부정으로 상대방한테 부가적으로 물어봐 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비동사가 쓰면 비동사로 aren't you? 라고 물어봐 주는 거. 그리고 만약에 일반 동사가 쓰였다면 일반 동사를 대신하는 두 동사를 써서 don't they 라고 써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앞에 주어가 대명사로 쓰이지 않고 그냥 명사로 쓰였다. 만약에 예를 들어 you가 아니라 권유리가 주어로 쓰였다. 권유리는 is a student. 이렇게 썼다면 그렇지 않니? 라고 할 때는 isn't he라고 대명사로 써줘야 돼요. isn't 권율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앞에 주어도 명사가 반복되면 대명사로 바꿔주고 자, 이런 것들 신경 써줘야 되는 거야. 자, 대답할 때 어때요?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부정문인 내 생각에 대한 확인 및 동의는 긍정의 문장으로 부가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너 프랑스어 할 줄 모르는구나. 그렇지? 이렇게. 근데 이제 비동사도 일반 동사도 아닌 조동사가 있는 문장이었다면 그 조동사를 갖다가 부가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can't teach me. 나를 가르쳐 줄 수 없어. 뭐 축구 경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지? 라고 할 때 can you?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 자, 그래서 이 부가문에 대한 대답, 부정문에 대한 대답 다 똑같다. 그 대답하는 내용이 긍정문이면 yes로, 내용이 부정문이면 no로 대답하는 거다. 자, 요게 이제 부가문문, 부정문문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제 명령문과 청유문, 감탄문. 아니, 선생님이 선택의문문은 왜 안 하시나요? 선택의문문 아까 했잖아. 어디 있어? 요 which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라고 할 때 which do you prefer? A or B 해가지고 A, B 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때. 근데 요 which라고 하는 거는요. 어느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의문문인데 이걸 만약에 what do you like? 라고 해버리면 선택이라기보다는 이거는 what이라고 하는 거는 범위가 상당히 크잖아요. 무엇을 좋아하니? 이거는 범위가 없이 전체 범위 중에서 알아서 좋아하는 걸 얘기하라는 거야. 그쵸? 근데 which는 두 개 중에서 어느 걸 좋아하냐는 거야. 그게 선택의문문이고. 자, 여기까지 잠깐 끊을게요. 여기 지금 이후로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의문문의 종류에 대해서 보세요. 그 부정의문문과 선택의문문 그리고 부가의문문 이걸 동시에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부가문문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하는 방식이 주어에 해당하는 명사는 대명사로 바꿔주고 그리고 앞문장이 긍정문이면 뒤에 부정문의 부가문문을 쓰고 부정문이면 긍정의 부가문문을 쓰는데 시제는 앞에 있는 평서문의 동사와 같은 시제를 쓰는 거 이런 거 주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동사가 쓰인 경우엔 조동사로서 예를 들면 he cannot dance 그는 춤을 출 수 없어. 그렇지? 라고 할 때 can he? 라고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명령문이나 권유문의 긍정 부정하고 상관없이 명령문은 무조건 will you야. 왜? 명령이라는 거는요. turn down. 너 이거 음악 소리 줄여. 그래 줄 거지. 명령을 하고 난 이후에 할 거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will you만 써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명령문 얼마 안 걸리지만 명령문은요. 이 앞에 you라고 하는 이 동사를 주어를 제외하고 동사의 원형만 갖다 쓰면 명령문이 되는데 이 명령문의 부가문문으로는 will you만 써야 돼요. 그게 부정의 명령문이든. 그래서 be late는 늦어 라는 뜻인데 앞에 don't를 붙이면 don't be late 늦지 마 라는 명령문이잖아요. 직접 명령. 그럴 때는 그렇게 할 거지 라는 의미에서 will you를 갖다 써준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요 let's라고 하는 거는요. 자, 동사의 원형을 갖다 쓰는 경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너 이거 해라는 직접 명령문이라면은 let's는요. 간접 명령문이에요.
간접적으로 명령을 한다는 거야. 우리 함께 하자라는 의미죠. 함께 뭘 하자. 그럼 나도 같이 솔선수범해서 함으로써 상대방도 하도록 만드는 거니까 어찌됐든 간접적으로 명령을 하게 된다라는 거야. 근데 얘는 어때요? 할 거지 너가 아니라 우리 같이 할 거지라는 의미에서 shall이라는 조동사를 써준다. 그래서 간접 명령문의 부가문문은 shall we, 그리고 직접 명령문의 부가문문은 will you를 갖다 무조건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문제가 풀릴 수 있겠다. 자, 그래서 부정문문은 아까 전에 부가문문 같은 거고 선택문문은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해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yes or no를 대답할 수 없죠. 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yes or no는 질문을 안 들었다는 얘기죠. 누구처럼. 너 어느 걸 더 좋아하니? 그랬는데 네네 네. 안 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하나 여기까지 167페이지까지 하나 두 페이지를 지금 빨리 풀어봅니다. 제한 시간은 10분. 시작. 자, 다 푸셨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문제풀이가 다 끝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제 명령문이 있다. 자, 의문문의 종류가 엄청 많아요. 기본적으로 일반 의문문, 그 다음에 의문사 의문문, 그리고 선택 의문문, 의문사 중에서 which를 쓰는 경우, 그리고 또 부정의 의문문, 내 의견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확인을 구하는 거, 부가 의문문, 내 생각이 어떤데 부가적으로 뒤에 의문문의 가장 기본적인 동사조어만 덧붙임으로써 부가적으로 물어보는 형태, 이거 전부 다 의문문이었다. 근데 뭐 청유문 같은 것도 있었고요. 자, 이제 명령문에서 청유문이 나올 텐데, 자, 명령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냥 상대방한테 너만 해라라고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동사의 원형을 쓰는데 앞에 you라고 하는 주어가 생략된 형태고, 자, 비동사든 일반 동사든 원형 형태를 쓰면 해라라는 명령인데 앞에다가 don't를 갖다 붙이면 하지 말라는 명령문이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이 명령의 형태에서 and와 or라고 하는 접속사를 뒤에다 붙여주면 이 뭐뭐 해라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면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해놓고 or를 쓰면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조금 더 심도 깊은 문제로는 그냥 단순히 명령문 다음에 이 and를 그러면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명령문 다음에 or이 오면 그렇지 않으면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이것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paraphrasing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라고 하는 조건부사절을 써서 생략된 주어, 명령은 너에게 한다고 했으니까 you를 살려주고 만약에 너가 take a bus, 버스를 타게 된다면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돈을 절약하게 될 것이다. 조건문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save money, 돈을 절약하지 않으면 왜? 이 or는 앞에 있는 문장 명령대로 따르지 않으면이라는 뜻이니까 if you save가 아니라 if you don't save money. 이 or 자체에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부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if절에서는 부정문으로 쓴다. 그리고 나서 이 or의 역할은 이 don't, if don't가 해줬기 때문에 그냥 컴마 you'll be poor. 너는 가난해질 것이다. 그렇죠? 근데 요것마저도 if하고 not의 의미를 갖고 있는 unless로 바꿔 쓸 수 있겠죠. Unless you save money. 이렇게 해도 똑같은 뜻이 되는 거죠. 왜? unless 자체에 부정의 의미가 있으니까 뭐뭐 하지 않으면. 그렇죠? 자, 요렇게 명령문,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직접 명령문이라고 하거든요. 직접적으로 너에게 하라, 이거 해라, 하지 마라.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근데 간접 명령문을 우리가 청유문이라고 하는데 간접적으로 이렇게 할까요? 라고 간접적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let'를 갖다 붙이면 되는데 요 let's는요. let us의 축약형입니다. 그래서 let us go. 자, 이 let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알다시피 오형식 사역동사잖아요. 오형식 사역동사는 목적어, 목적보호 구조를 이루되 목적보호 자리에 원형을 갖다 쓰는 경우거든요. 해석은 어떻게 해? 우리가 가도록 허용해줘라. 그러면 우리는 나를 포함한 너까지니까
우리 좀 같이 가줄래? 라고 청유하는 거지. 너가 허락을 해. 그럼 갈게. 나도 같이 갈게. 그래서 이 let's가 합해지면 같이 함께 하자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let's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면 함께 뭘 해보자. 근데 하지 말자. Let's not go shopping. 쇼핑 가지 말자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간접적으로 명령하는 이것도요. 상대방에게 뭐라고 다르게 표현할 수 있냐면 shall we? 우리가 이 shall이라고 하는 이 조동사는요. 예전에 과거에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조동사였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하실까요? 라고 해서 나는 할 의지가 있는데 같이 하실래요? 내가 도와줄게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hall we shop tomorrow? 우리 쇼핑 내일 갈까? 자, 아니면 how about 상대방한테 권유하는 거야. 이건 어때? 라고 해서 how about or what about? 이 about이라는 이 전치사 뒤에 목적어로는 동사를 쓰고 싶으면 동명사화 시켜야 되니까 ing를 써줘야 된다. 그죠? What about going shopping tomorrow? 지금 이제 남자친구들이 쇼핑 어떻게 하면은 안 가고 싶어가지고 내일은 또 내일 계속 내일로 미루는 그 과정이죠. 언제든 갈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내일로 미룰 거예요. 그게 남자들의 속셈이다. 자, 그래서 어쨌든 청유 형태는 이렇게 다양하다. 자, 끝났죠? 명령문, 직접 명령문과 간접 명령문이 있는데 직접 하도록 하는 것과 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간접적으로는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Let's 함께 하자는 식으로 솔선수범함으로써. 근데 그 솔선수범하고 Let's의 다양한 표현으로는 shall we, how about 같은 것들이 있다. 자, 이것도 형식을 외워놔야 돼. 감탄문 마지막입니다. 감탄은 감탄하는 건데 감탄하는 어구는 보통 형용사나 부사죠. 왜? 우리가 말로 형언할 수 없다. 이거는 뭐예요? 꾸미는 말이에요. 그 상황이나 사람을.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You have a very nice car. 아주 멋진 차를 너는 갖고 있어. 이 평서문에서는 굉장히 밋밋건조해요. 미미건조해. 근데 요 nice하다라는 요 표현, nice한 차라는 이 명사를 감탄하고 싶으면 what a nice car부터 던지는 거야. 왜? 감탄하고 싶어하는 그 어구부터 앞에다 던져놓고 그리고 나머지 문장 성분을 늘어놓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지금 you have a very nice car라고 하는 이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이 목적어는 명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명사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what을 갖다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의문사 what은 무엇이라고 하는 정보를 물어보고 싶을 때 쓰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what하고 명사가 하나의 세트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what a nice car you have. 정말 좋은 차를 너는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 구조예요. what a 혁명 주동. 근데 이 명사가 단수일 경우에만 어나 언을 갖다 붙여주지 단수 명사일 때. 근데 만약에 복수 명사를 감탄하고 싶어서 what 혁명 주동의 구조를 쓰고 싶다면 복수 명사는 뒤에다 s를 붙이지 앞에 언을 빼잖아요. 그럼 이거는 what 앞에 어나 언을 빼고 형용사 명사 형태가 되는 거예요. 뒤에 s나 es가 붙은 형태로. 꼭 what어 혁명 주동 복수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를 꼭 쓸 필요는 없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you have a very nice car가 아니라 you have very nice cars라고 해서 차를 여러 대 갖고 있다면 이거는 what a nice car가 아니라 what nice cars you have. 근데 주어 동사 형태는 생략할 수 있어요. 감탄문에서는. 자, 그래서 그냥 what nice cars 하면 누가 갖고 있는지는 상관없어. 그냥 이 차가 너무 멋진 거야. 자, 그 다음 이제는 The restaurant was so terrible. 그 레스토랑은 정말 끔찍했어. 라고 해서 너무 끔찍하다라는 그 형용사를 감탄하고 싶어. 그러면은 how라고 하는 요 의문사와 같이 how terrible 쓰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주어 동사 형태를 늘어주면 된다. 그래서 how 형용사나 부사 주어 동사. 아시겠죠? 만약에 요 똑같은 문장에서 요거를 how로 감탄하고 싶으면 how 다음에는 형용사나 부사밖에 못 오니까 how nice 얼마나 끝내주냐 그러고 놓고 나서 끝난 거야. 주어 동사를 해야 되는데 you have가 아니라 how nice 뭐 이를테면 표현을 다르게 해야 되겠지. Your car is
문장을 좀 바꿔서 표현해야 돼요. 얼마나 멋있냐 너의 차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이 문장을 살려서 이 nice가 꾸며주는 명사까지 감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what a nice car you have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야. 굳이 how로 바꾸면 문장 전체가 다 바뀌어야 돼요. 의미만 맞고. 자, 요게 감탄문이야. 끝났죠? 너무 간단해. 감탄문 요 두 가지 형태만 익숙해지면 되기 때문에 이제 뭐만 남았다? 익숙해질 문제풀이와 오답 체크만 남았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또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그렇죠. 아주 마지막 한 장 남은 명령문과 감탄문 문제를 160페이지까지 풀면 됩니다. 수고하셨다.